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8월 11일 금요일, 오늘부터 여러분의 금요일 아침을 확 바꿔드리겠습니다. 우리 금요일마다 행복진료실을 통해서 많은 분들의 건강 상담도 해드리고 또 건강 고민 해결해드리고 이랬잖아요. 네. 근데 그걸 저희가 좀 바꿔놨어요. 그래서 더 기분 좋은 건강 금요일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기대해 주시고요. 가장 먼저 날씨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박소영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상암동에 나와 있습니다. 태풍 카누는 어제 오전 9시 20분경 경남 거제에 상륙한 뒤 밤사이 북한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지금은 열대 저압부로 약화됐는데요. 태풍은 물러갔지만 오늘까지는 곳곳으로 높은 물결과 강한 비바람이 이어지겠습니다. 네, 사고 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날씨 어떤지 이어서 전해주세요. 네, 현재 제가 서 있는 이곳 상암동은 세차한 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수도권을 중심으로 강약을 반복하며 비구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강원과 충청에는 약한 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비는 오늘 오후부터 차츰 잦아들겠지만 일부 수도권은 내일 새벽까지도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비의 양입니다. 경기 서해안과 북부에는 20에서 60mm가 예상되고요. 서울을 포함한 중부지방 곳곳에도 5에서 40mm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곳곳으로 소나기도 지날 텐데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해서 오후까지 제주에는 5에서 20mm, 오후부터 내륙을 중심으로는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쏟아지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남부지방은 차츰 기온이 크게 오르겠는데요. 서울은 25도에 그치겠고요. 광주와 부산은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말 날씨도 살펴보겠습니다. 주말부터는 다시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텐데요. 습도가 높아서 체감더위는 더 심하겠고요. 광복절까지 뚜렷한 비 소식은 없겠습니다. 오전까지 중부지방은 강한 바람이 이어지겠고요. 강원 동해안에서는 폭풍해일 위험성도 남아 있습니다. 해안가 접근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이건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거센 비바람을 쏟아내면서 북상하던 제6호 태풍 카눈이 한반도를 관통하면서 전국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사망, 실종하는 사례들이 잇따르고 있고요. 인명피해가 의심되는 신고도 잇따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태풍이 내륙을 통과하면서 다소 약해질 거라는 예측도 있었지만 그래도 아직은 단단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번 태풍으로 교통편 운행에 많은 차질을 빚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카눈이 내륙으로 접근을 하면서 항공편 잇따라 결항이 됐습니다. 운항 예정이었던 300여 편이 넘게 운항되지 못했는데요. 전국의 모든 여객선 항로에서도 운항이 전면 통제돼서 여객선 150여 척이 운항을 멈췄습니다. 열차 또한 남해안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다만 코레일은 이 운행을 중단하거나 구간을 조정했던 KTX와 일반 열차, 또 전동 열차의 운행을 오늘부터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태풍의 이동 경로와 강도에 따라 이 교통편 운행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공항이나 터미널로 이동하시기 전에요. 이 홈페이지나 여행사를 통해 운행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태풍 피해 상황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명피해도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대구에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순환 안전사고로 한 명이 사망하고 한 명이 실종이 됐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어제 오후 1시 10분쯤 대구 군위군 병천교 아래 남천에서 67세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했고요. 또 대구 달성군에서는 이 전동 휠체어를 타고 가던 사람이 도랑에 빠졌다라는 신고가 들어와서 당국이 현재 이 60대 남성을 수색 중에 있습니다. 다만 이 해당 사망자와 실종자는 태풍과의 인과관계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아서 어제 오후 6시 기준 이 중대본 상황보고서에는 인명피해로 집계가 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한편 이 급류에 휩쓸리는 아찔한 사고도 발생이 됐습니다. 어제 오전 9시 3분쯤에요. 창원시 성산구 삼거리에서 60대 여성이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물에 휩쓸리게 됐다고 합니다.
다행히 인근에서 비상근무 중이던 2명의 경찰관이 바로 달려가서 여성을 붙잡았지만 빠른 유속에 100m 정도를 함께 떠내려가다가 물살이 약해진 곳에서 여성을 구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더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아서 천만다행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집중호우에 치솟은 맨홀 뚜껑이 그 버스를 뚫고 들어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이 집중호우가 이어졌던 경남 창원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 경남 창원에서는 빗물이 솟구쳐 오른 이 맨홀 뚜껑이 길가에 멈춰있던 시내버스 바닥을 뚫고 버스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이 시내버스에는요, 이 운전기사와 승객 등 한 5-6명 정도가 탑승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갑자기 꽝 하는 이 굉음과 함께 맨홀 뚜껑이 버스 바닥을 뚫고 버스 안으로 튀어올랐고 해당 시내버스는 바로 운행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행히 이 맨홀 뚜껑이요, 승객들이 타고 있는 의자 쪽이 아니라 이 차체 중앙 부분으로 와서 다행히도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하는데요. 이 창원시 관계자는 빗물 압력을 견디지 못한 맨홀 뚜껑이 치솟아서 마침 멈춰있던 버스 바닥을 뚫고 버스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야, 수압이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걸 버스를 뚫고 야, 이거 참 진짜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네. 태풍 피해가 아직 다 끝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안전사고에 유의를 좀 하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주말 사이에 마음 놓고 다니시는 거는 아니고 잘 보셔야 됩니다. 예, 다음 미션 해주시죠. 네, 만취한 여중생이요, 이 무인 빨래방에 들어가서 기계를 파손하는 등 난동을 부리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중생 자신을 말리는 이 점주에게 욕설을 퍼붓질 않나 경찰관을 성추행범으로 모는 등 난동을 부린 것으로 확인이 돼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정말 황당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일단 만취한 여중생도 이해가 가질 않고 건조기 안에 들어간 것도 모자라서 기계를 파손하기까지 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 사건은요, 지난 3일 발생을 했습니다. 새벽 이 4시 17분쯤 서울 강남구 신림동에 있는 24시 무인 빨래방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점주가 공개한 내부 CCTV를 좀 살펴보면 이 여중생 2명이 빨래방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더니 갑자기 여중생 1명이 이 빨래를 말리는 건조기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더니 이 문을 닫고 한참 들어가 있더니 A양이요, 갑자기 건조기 문을 발로 뻥 차면서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네. 이 CCTV를 보고 있던 점주가 깜짝 놀라가지고 와서 이거 이렇게 하면 위험하다라고 처음에 학생을 달랬다고 해요. 그런데도 이 여중생들 다가와서 말리는 점주에게도 계속해서 행패를 부렸다고 합니다. 점주한테까지 행패를 부려요. 거기서 해결이 안 되고 일이 더 커졌네. 네. 그렇습니다. 이 여중생이요, 이 점주한테 욕설을 하질 않나 성희롱성 발언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점주는 간신히 여중생의 부모님의 연락처를 받아서 연락을 하는데 그 사이 여중생이 도망가 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경찰에 어쩔 수 없이 해당 점주 신고를 하게 되는데 결국 이 건조기 안에 들어갔던 A양만 붙잡혀서 경찰에 인계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중생 A양 경찰에게도 이 돈 넘은 행동을 계속해서 이어갔다고 하는데요. 사건 당시에 A양이 경찰한테 한 말이요, 가관입니다. 어차피 나 보호처분인데 마음대로 해라. 판사 앞에서 울어주면 그만이다. 그렇게 말했다고 해요. 그리고 또 경찰한테 욕설을 퍼붓질 않나, 또 도망가라는 A양을 막아서는 경찰을 추행범으로 몰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건 정말 도를 넘어선 행동이 아닐까 싶은데 막무가내 중학생들의 난동, 이게 또 다른 곳에도 발생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광주에서도 이 중학생들이 문제를 일으킨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요. 이 모바일 메신저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학생들이 이제 서로 만나서 철제 호신용품인 너클까지 사용하는 등 살벌하게 주먹을 휘둘러서 폭행 혐의로 경찰에 입건이 됐습니다. 이 경찰에 따르면 중학생 B군과 C군은 지난 8일 오후 7시쯤 광주 광산구에 있는 한 거리에서 서로 주먹으로 때린 그런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경찰 조사 결과 이 두 중학생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심하게 다투다가 만나자 이렇게 합의한 뒤에 주먹 다짐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이 길가에서 싸우고 있던 이들을 발견하고 말린 뒤에 지구대 조사를 마치고 이 부모에게 인계를 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이 철제 호신용품까지 쓴 이 B군에게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을 하는 한편 조만간 이들을 불러서 정확한 이 사건의 경위를 밝히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다 중학생들이 벌인 사건이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 철딱선이 없는 애들이 뭐 어차피 보호 처분인데 마음대로 해. 판사 앞에서 울어주면 그만이야. 이게 안 되는 거거든. 어떻게 이런 생각을 따끔하게 할까요? 혼내줘야 되는데. 네. 진짜 따끔하게 혼내줘야 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을 못하도록 눈물 쏙 빼게 혼내줘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혼내줘야 될지 모르겠네. 다 알고 댐비니까. 그렇죠. 네.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살인적인 무더위에 에어컨이며 제습기나 이 건조기 등 전기를 많이 먹는 가전 사용이 늘어나면서요. 자칫 이 냉방비 폭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큰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전기요금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을 하나 소개시켜드릴까 합니다. 네, 이건 저희도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전기요금이 부담스러워지고 네. 좀 걱정이 커진 이 상황에서 큰 노력 없이도 전기요금을 줄일 수 있는 그 방법이 대체 뭐예요? 그 방법은 바로요.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를 뽑아 놓는 것을 생활화하시는 겁니다. 이 전기 플러그를 뽑기를 생활화하면요. 전기요금의 약 10% 가깝게 절약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가전 플러그를 뽑으면 이 전자기기가 언제든지 작동할 수 있도록 대기하면서 소모되는 이 대기 전력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냉장고나 공유기 같이 24시간 돌아가는 가전이 아니라면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는 플러그를 뽑아 놓는 것이 가장 좋고요. 그럴 수 없다면 이 스위치가 있는 멀티탭을 사용하셔도 이 대기 전력을 물리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통상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의 10%가량은 대기 전력으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플러그를 뽑거나 스위치가 있는 멀티탭 사용하시면요. 실제로 전기는 비슷한 수준으로 쓰더라도 이 최대 10% 가까이 전기요금을 줄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4인 가구 기준으로는요. 월 8,000원가량 줄이실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깟 전기요금 얼마나 된다고 그거를 뺐다 꼈다 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네. 이게 전국의 가구 수가 몇 가구입니까? 그럼요. 한 가구에 8,000원이면 와,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네. 네, 이거 아껴야죠. 자,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건강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요? 이렇게 그냥 아픈 곳이 없는 상태가 건강한 거 아니에요? 아니,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조금 더 광범위하더라고요. 제가 한번 보고 드릴게요. 네.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으면서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 이걸 건강한 상태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육체적으로만 네. 건강한 게 아니라 정신적, 육체적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네. 건강해야지 이게 건강한 상태라고 말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개인이 건강하려면 국가가 도와줘야 돼요. 사회적으로도 우리가 네. 안전하고 건강해야 되거든. 모닝 브리핑에서 했던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면 우리가 건강한 상태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자, 오늘 메디컬 건강 정보를 알려드려야죠. 행복한 아침 속의 메디컬 토크쇼 닥터 하우스 갑니다. 닥터 하우스와 함께하세요. 안녕하세요, MC 이정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전문의 김지연입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주제는 뭘까요? 오늘 주제 말씀드리기 전에 평소 청의점이라고 들었는데 맞으신가요? 청의점, 제가 청의점이라고 할 수 없는데 여기 남자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여기 아니고 집에 여성 3분과 사신다고 들었거든요. 제 뒷조사를 하셨군요. 저희 아내, 딸 둘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더욱더 제 얘기에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성 건강이 위협받는다. 자궁 내막 용종입니다. 여성의 건강을 위협하면 너무 큰 문제 아닙니까? 자궁 내막의 용종, 용종 듣기만 해도 무서운 건데. 자궁 내막 용종은 자궁 내막이 부분적으로 옷자라서 사슴뿔과 같이 길고 짧은 자궁 내막 돌기가 자궁 안쪽으로 튀어나와 있는 질환입니다. 보통 용종이란 머리와 목을 가진 종양을 말하는데 대개는 동그란 머리 모양의 가는 목으로 자궁에 붙어있는 형태를 취하고 있고 일부는 목 없이 납작한 형태로 졸술려 있기도 하는 아주 부드럽고 유연한 조직입니다. 아주 부드럽고 유연한 조직이라고 해도 그래도 그게 혹이면 이거 아플 것 같은데요? 꼭 그렇진 않고요. 자궁 내막 용종의 경우는 의외로 증상이 없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러다 보니 모르고 지나칠 수도 있고요. 만약 증상이 있는 경우라면 월경 기간이 아닌데 나타나는 부정출혈이나 월경 중간에 부정기적으로 나타나는 질출혈, 월경량의 과다, 월경 기간의 증가, 월경통, 질 분비물 증가 등이 나타날 수 있고 간혹 통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증상이 없어서 모르는 사이에 용종이 커지기도 하나요?
그렇다기보단 용종 자체에 생기는 그 발생 부위가 태아가 착상을 하는 곳이니까 난임이 원인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자궁내막 증식증이나 암 발생률을 좀 높일 수가 있어서 조기에 발견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저희한테 오셨었던 환자분 중에는 간헐적으로 배가 조금 아프고 월경량이 조금 많습니다 하셨던 분 있으셨었는데 그분 같은 경우 보니까 용종이 한두 개가 아니시고 여러 개 발견되셨었거든요. 검사를 해보니까 빈혈도 좀 심한 상태셨거든요. 다행히 자궁경으로 용종 절제술을 한 이후에는 증상도 좋아지고 빈혈도 서서히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 용종 자체가 암이 되진 않나요? 용종 자체는 양성병변이기 때문에 용종 자체가 암으로 발병하지는 않고요. 하지만 악성인 경우도 드물게 있고 추후 악성으로 악화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 주의하고 관찰을 해야 됩니다. 아니 그러면은 그렇게 악성으로 또 안 가서 다행이긴 한데 왜 거기 내막에 생기는 겁니까? 그 원인이 아직 뚜렷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여성 호르몬 때문으로 생각이 되고요. 특히 용종을 이루는 세포 자체가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여성 호르몬에 아주 민감해서 크기를 커지게 하는데도 관여를 하고 이 외에 생리불순을 일으키는 배란 장애가 있는 여성이나 무배란증, 여성 호르몬 과다 등의 호르몬 장애가 있는 경우와 자궁내막증 환자 등에서 잘 생기고 완경 전후, 비만, 그리고 유방암 환자의 항호르몬 치료도 위험인자로 꼽고 있습니다. 자궁내막 용종은 어떻게 진단하고 치료하나요? 자궁 초음파로 간단하게 진단할 수 있고요. 그게 조금 애매하다 싶을 때는 추가적으로 식염수 주입을 한 다음에 다시 초음파를 보거나 자궁 나팔관 조영술 등을 통해서도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궁 내시경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위내시경 할 때 카메라가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자궁 안에도 카메라가 들어가서 확인하고 그 발견한 즉시 제거도 간단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자궁 내막에서 용종이 발견되면 이거 무조건 수술해야 되는 거죠? 이거 수술해야 돼, 그죠? 용종이 발견됐다고 해서 반드시 수술을 하는 건 아니고요. 이 사람이 부정출혈이 있다든가 하는 출혈에 문제가 있다거나 아니면 난임의 원인 자체가 의사가 판단했을 때 이것도 한 몫을 한다라고 생각이 되면 의사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완경 전후에는 완경 이후에 이런 경우 좀 자궁 내막 암과의 어떤 그 위험성 때문에도 좀 적극적으로 시술을 하는 편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치료하는 방법은 알았지만 예방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예방할 수 있나요? 연령대라든가 가족력 그리고 예전에 초음파의 예상 여부에 따라서는 좀 달라지겠지만 그래도 좀 적극적으로 1년에 한 번 정도씩은 초음파를 보시는 거를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요즘 좀 바쁘잖아요. 언제 월경을 하셨는지를 잘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꼭 달력이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내가 언제 월경을 했는지, 언제까지 했는지 양이라든가 주기도 좀 잘 체크해 주시고 월경량 변화 그리고 월경 사이사이에 있는 부정출혈이 있을 때는 눈치를 채서 진료를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오늘 여성 건강을 위협하는 주범과 그리고 예방하는 방법, 치료법까지 잘 알려주신 김지연 원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비뇨의학과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비뇨기과 전문의 양승환입니다. 과연 이번 주제는 뭔지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저도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이정수님, 잘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극심한 옆구리 통증을 느끼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 있어요. 여기 갑자기 쿡 쑤시는 것처럼 이렇게 아픈 적이 있는데 그거 뭔가요? 바로 그게 오늘의 주제인데요. 남성 건강을 위협받는다, 요로결석입니다. 아, 요로결석. 맞아요. 많이 들어봤는데 요로결석 정확하게 뭡니까? 소변이 만들어지고 몸 밖으로 배출될 때까지의 경로, 그러니까 신장, 요관, 방광, 요도를 합쳐서 요로라고 하시는 건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요로결석이란 요로에 돌이 만들어져서 소변이 지나가는 걸 막아 통증, 감염, 신기능 소실 등 합병증을 유발하는 질환입니다. 특히 결석은 이러한 요로의 어느 부위에나 만들어질 수 있는데 그 크기와 개수는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 하나에서부터 여러 개까지 무척이나 다양합니다.
몸속에 돌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왜 발바닥 밑에 조그만 돌 들어가도 너무 아프잖아요. 근데 몸속에 돌이 있으면 되게 아플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요로에서도 특히 요관결석의 경우 그야말로 아찔하게 아픕니다. 요로결석의 통증은 결석으로 인한 요로의 상처로 유발된 게 아니라 요로돌이 소변기를 막음으로써 신장 피막이 팽창해서 통증이 생기는 원리입니다. 이 돌이 요관으로 내려와 요관결석이 되어 요로 막힘증을 유발할 때 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요로면 이쪽이 아픈 것 같기도 한데 그러면은 이게 정확하게 어디에 통증이 있는 건가요? 옆으로 잠깐 돌아보실까요? 이 옆구리나 등 뒤 마지막 갈비뼈와 척추가 만나는 부위, 이 부위에 통증이 생기면서 하복부나 회음부로 퍼지는데요. 갑자기 심하게 아팠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하는 간헐적 양상을 보이는 게 특징입니다. 그러면 요로결석은 증상이 통증만 있나요? 통증만 있는 것 같아. 아닙니다. 소변이 탁해지거나 혈려가 보이기도 하고 갑자기 소변을 자주 보거나 잔뇨감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더불어 오심이나 구토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제가 담당했던 30대 남성 환자의 경우 오전부터 혈뇨가 간헐적으로 관찰되었다가 새벽에 극심한 우측 옆구리 통증과 오심, 구토 때문에 내원했는데요. 엑스레이와 초음파로 확인하니 우측 상부 요관 8mm의 결석이 있었습니다. 주변에 요로결석 걸렸다는 분들은 제가 극소수로 봤거든요. 근데 흔한 질병인가요? 실제 통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로결석 진료 인원이 지난 2018년 29만 2,743명에서 2022년 31만 7,472명으로 약 8.4% 증가했으니 조용히 그러나 꾸준하게 계속해서 늘어가는 추세인 거죠. 이게 설마 그 요로결석의 이 증상 외에도 또 다른 문제점이 있는 건가요? 안타깝게도 있습니다. 요로결석을 방치 시 가장 문제가 되는 경우인데요. 소변이 나오는 길인 요관을 막아서 소변이 심장에 정체되고 이로 인해 신장 기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신장 한쪽에 기능 이상이 나타나도 다른 한쪽에 보상작용을 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느끼기에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이 많습니다. 또 옆구리나 등 뒤가 아픈 요로결석의 통증을 자칫 허리 디스크나 척추관 협착증의 통증으로 오해하여 방치하기 쉽고 신장 기능까지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 거죠. 요로결석이 생겼다 의심되면 병원을 찾긴 찾아야 되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진단하면 되나요? 의사가 증상을 확인하고 문진상 요로결석이 의심될 때는 소변 검사와 X선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단순 X선 검사로 결석이 잘 보이지 않을 때는 조영제를 사용하여 소변이 신장에서 만들어지고 요관으로 배출되는 과정을 볼 수 있는 요로조영술이나 비뇨기계 초음파 검사로 결석을 확인합니다. CT 촬영도 물론 진단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진단한 방법 알았으니까 이제 치료 좀 해주셔야 되겠어요. 어떤 식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까? 결석의 크기가 작고 동반된 합병증이 없다면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면서 자연적으로 배출되기를 기다려볼 수 있습니다. 결석이 자연히 빠지기를 기다리는 대기요법이 적절하지 않을 때는 시술이나 수술로 결석을 제거해야 합니다. 시술이나 수술법이 좀 다양한가요? 그런 편입니다. 몸 바깥에서 충격파를 쏴서 결석을 부순 뒤 배출시키는 체외충격파 세척술, 내시경을 요도로부터 넣어서 결석을 부수거나 빼내는 요관 내시경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복강경이나 개복수술을 통해 결석을 제거하기도 합니다. 애초에 안 생기게 해야겠어요. 예방법도 있겠죠? 예, 하루 2-3리터 이상의 충분한 수분 섭취가 가장 중요합니다. 채소와 식이섬유를 충분히 드시고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칼슘 복용을 제외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나트륨 섭취량을 하루 3에서 5g 미만으로 싱겁게 드시는 게 좋고요. 충분한 신체 활동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요로결석 꼭 예방하고 잘 치료하고 계속 관찰해야겠습니다. 오늘 양성환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이 시간에도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하우스 MC 이정수였습니다.
예, 오늘부터 금요일 건강 정보 순서를 그 코너를 개보수를 살짝 좀 해봤습니다. 네. 더 알찬 건강 정보를 여러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앞서 금요일 아침이 좀 달라질 거다 이렇게 예고를 해드렸었는데 어떤 부분이 달라졌을지 가장 먼저 주치의 선생님들부터 소개해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먼저 서동주 흉부외과 전문의, 김대환 혈관외과 전문의, 모산 한의학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차윤환 식품생명공학 박사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우리 주치의 선생님들은 변함없습니다. 네. 늘 스튜디오를 굳건하게 지켜주고 계실 거고요. 자, 금요일을 지켜줄 분들 함께하고 새롭게 달라질 분위기 한번 소개를 해볼까요? 네, 분위기 소개해드려야겠죠. 네, 맞습니다. 예, 사실 변함없이 저희는 나와 있고요. 갑작스럽게 행복진료실이 휴업을 해서 좀 놀라실 수 있으실 텐데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 새로운 코너도 많이 좋아해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희가 살짝 분위기를 좀 바꿔봤어요. 현대 감각에 맞게. 현대 감각에 맞게. 뭐 사실 요즘은 뭐 영상을 너튜브로 굉장히 많이들 보시잖아요. 근데 이게 젊은 세대만 그런 게 아니라요. 요즘은 나이 지긋하신 분들도 그 너튜브 영상을 그렇게 많이 보시더라고요. 아이, 지하철을 딱 타면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앞을 보는 분들이 없어. 다 이러고 보고 계시잖아요. 이게 보면 위력을 이제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네. 실제로 그 너튜브 그 구독자 이용자분들은 50대가 더 많다라는 보고도 있습니다. 영상이 이게 보면 옆에서 이렇게 나도 모르게 시선이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건강을 좋아하시는 것 같으면 건강 관련 영상을 많이 보시고 요리면 요리, 또 운동이면 운동. 이 사람이 뭐를 좋아하는지 실은 어떤 거를 보냐에 따라서 이렇게 영상만 봐도 알 수가 있어서 참 눈이 갑니다. 눈이 가요. 이게 참 묘해요. 옆에서 누군가가 이런 영상을 보고 있으면 안 보려고 하는데 소리가 살짝씩 들린단 말이죠. 그러면 나도 모르게 쓱 이렇게 맞아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대세가 그러하니 네. 저희도 대세를 한번 따라볼까 해서 이렇게 오. 하나 만들었어요. 야, 좋다. 너튜브 판넬이에요? 야. 이게 한 3, 4년 전 사진인 것 같은데 이때하고 비교하면 왜 이렇게 그죠? 예인 씨는 그대로인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너튜브 나오면은 알려주실 게 있잖아요. 네. 그 채널명이 뭡니까? 그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눌러드릴 테니까. 근데 저희 너튜브는 뭐 그렇게 인터넷 접속하거나 뭐 이러지 않아도 네. 그냥 볼 수 있습니다. 따로 채널을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바로 금요일 아침마다 건강과 관련한 따끈따끈한 구독 영상을 이 안방에서 편안하게 만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해드릴 텐데요. 이름하여 건강구독입니다. 네. 건강구독. 건강구독 너무 좋네요. 사실 뭐 저도 그렇지만 옆에 계신 우리 김대환 원장님, 서동종 원장님 다들 개인 채널 하나씩은 갖고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개인 채널 못지않게 우리 행복한 아침에서 더욱더 열심히 이 건강구독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네. 건강도 구독하는 시대니까 네. 건강 정보를 건강 구독을 통해서 쏙쏙 여러분께 알기 쉽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금요일 만들어 드릴 테니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도 하든가. 알람 설정도 해야죠. 하는 김에. 좋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구독 영상 살펴보기 전에 오늘의 구독 영상 주제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저기요, 아직 멀었어요? 저럴 때 느낌 아시죠? 저럴 때 알죠. 느낌. 와, 이거는 뭐 몸 비비 틀리고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격하게 표현하면 환장합니다. 그렇죠. 환장할 경우가 있죠. 저는 보통은 공기하는 뭐 시원한데 네. 이제 다이어트를 좀 심하게 했을 때 워낙 먹는 게 없다 보니까 맞아요. 정말 화장실에서 고생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답답하고 더부룩하고 뭔가 정말 이 고민이, 그 우환이 꽉 차 있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네. 네. 자, 오늘 주제 뭔지 공유하시죠.
네, 건강 구독. 오늘 구독해볼 주제는요. 만성 변비 뚫어야 산다. 예, 오늘 첫 번째 건강 구독에서 준비한 내용입니다. 주제 변비에 대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변비 좀 이렇게 좀 곤혹스럽고 당황스러운 거는 아는데 이 뚫어야 산다. 이거 좀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 생명하고 연관이 있다니. 네, 결코 과하지 않습니다. 우리 건강의 3요소가 잘 먹고, 잘 자고, 잘 배출해야 된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만큼 중요한 거고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에서 한 해에 변비로 치료받는 환자분들이요. 약 66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중에 절반 이상이 이제 한 60대 이상이고, 이제 연평균 따져봤을 때 비율로 보면 15% 정도가 우리 변비 환자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변비 사실 뭐 그냥 뭐 좀 못 사니까 뭐 그거 좀 답답한 걸로 끝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 변비 환자들을 보고 있으면요. 그 고통은 진짜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네. 아니 생각보다 나이가 들면서 이제 변비로 고생하는 분이 많다는 건데 그럼 이게 혹시 뭐 노화와도 좀 연관이 있을까요? 맞습니다. 가는 세월은 좀 피할 수가 없죠. 아무래도 노화가 진행되면서 내 몸 안에 있는 장기들의 기능이 좀 떨어지는 부분도 물론 있지만 이 변비라는 게 실은 잘 먹고 그다음에 잘 움직여주는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이 나이가 좀 들면서 식사량도 좀 줄죠. 그리고 활동량도 좀 줍니다. 또한 음식이 좀 순한 게 좀 입에 더 땡겨요. 거친 음식보다 좀 순한 음식이 좀 땡기는데 이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얽히면서 장 운동이 떨어지고요. 그다음에 좀 입에 순한 음식이 또 변 만들어지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리고 식사량 자체가 줄다 보니까 아무래도 나이가 들수록 변비 유용률이 올라가는 건 사실입니다. 네, 이게 노화도 관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 변비라는 게 뭐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찾아오는 어떻게 보면 질환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노화 외에 다른 이유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죠. 보통 이제 노인분들의 경우에는요, 바로 이것 때문에도 변비가 심각해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 지금 저거 그냥 약이에요? 약국에서 받는 약봉투 같은데. 약들입니다. 약. 그 어르신들 보면은 식탁 위에 있으면서 이거 먹어야 산다 그러는데 그것 때문에 변비가 있다는 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네, 그렇죠. 이게 보통 이제 65세 이상 노인분들을 보게 되면요, 앓고 있는 만성 질환이 3가지 이상인 경우들이 절반 이상이고요. 하루 평균 4.1개의 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약을 많이 복용하다 보면 이 부작용 때문에 또 다른 증상이 생겨서 또 약이 추가되고 이러다 보면 약의 부작용 중에 하나가 또 변비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도 사실 변비가 악화될 수도 있죠. 먹는 약과 변비가 관련이 있다. 그래 워낙에 어르신들이 또 약들 많이 드시니까요. 네, 맞습니다. 아까 변비의 하나의 요인으로 노화를 꼽았는데 사실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약을 더 먹으면 먹었지 덜 먹지는 않거든요.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약들이 그런 문제가 되냐? 일단 1번 고혈압, 뭐 녹내장약, 뭐 우울증약, 그리고 뭐 신부전증약, 뭐 제산제. 사실 우리가 먹고 있는 모든 약들에서 약간씩은 변비를 유발할 수 있다라는 보고가 있을 정도이니까요. 사실 나이 먹으면서 조금 더 변비 관리에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됩니다. 이게 변비가 심한 분들의 경우에는 내가 평소에 어떤 약을 먹고 있는지 또 얼마나 먹고 있는지 이걸 한번 전문가를 통해서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얘기 있잖아요. 그래 네 국다. 그치. 너 잘났다. 뭐 이런 거 표현할 때 이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나이가 들면서 이게 좀 가늘어지는 경향도 있어서 이것과도 건강과 관계가 있는지 그게 또 궁금하네요. 네, 그 변의 굵기를 말씀을 하셨는데 관계가 있습니다. 그 나이가 들면서 노화 때문에 이제 변의 굵기가 가늘어지는 건 아니고요. 그 직장을 통해서 항문을 통해서 이제 변이 배출이 되는데 그 과정 어딘가 좁아져 있으면 변의 길이가 얇아질 수 있는데 흔히 이제 새끼손가락, 본인의 이제 새끼손가락 정도의 굵기면 좀 얇아졌다라고 하는데 가장 큰 원인은 실은 식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이가 좀 줄고 아까 우리 장인 아나운서가 얘기했지만 다이어트 할 때, 그러니까 식사량 좀 줄 때도 변비가 좀 오면서 변의 굵기가 좀 가늘어질 뿐 아니라 내치액, 그러니까 치액이 있다든지 아니면 이제 그 잠복 분변이라고 해서 변이 오랫동안 배출되지 않고 장에 쌓이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과민성 대장 증후군 이런 질환이 있는 거거나
용종이 있을 때도 이제 변이 가늘어질 수는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굵었던 놈이 갑자기 가늘어지면 이게 대장암 징조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어가지고 걱정이 됐었는데 그래도 다른 이유가 이게 좀 약한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좀 안심이 되네요. 그것도. 네, 그럴 수 있죠. 사실 근데 임상적으로요, 이게 가는 변보다 이 대장암 증상에 가까운 게 바로 이제 혈변, 피를 보는 거죠. 근데 혈변이라고 해서 모두 이제 대장암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이 100명 중에 한 97명 정도 같은 경우는 치액이나 치열 같은 항문 질환이나 이런 궤양성 대장경 같은 이런 대장 질환 때문에 생기고요. 한 3명에서 5명 정도만 이 대장암으로 인한 출혈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변의 굵기 얘기하다가 지금 대장암까지 살짝 건드리고 왔는데 변비 얘기를 본격적으로 좀 해보죠. 근데 변비라는 건 네. 사람마다 좀 달라서 네, 변 보는 습관 같은 것도 다르잖아요. 네. 네, 변비에 대한 이제 정의 자체도 좀 쉽진 않죠. 왜냐면은 이제 굉장히 증상이 다양하니까요. 근데 다만 횟수, 내가 화장실에 얼마나 가느냐에 따른 횟수로 놓고 보면 주 3회, 일주일에 3번 정도 내가 대변을 보지 못하면 그때부터는 변비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매일 화장실에 가서 성공하지 못하면 큰일 난 거 아닌가라고 걱정을 하시는데 실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1, 2주 동안, 그러니까 1에서 한 일주일 동안 굳은 변 보기가 너무 어려워. 변이 좀 딱딱한 것 같아. 그리고 대변의 양이 35g, 대변의 양이 35g 이하인 것 같아. 그리고 대변을 했는데 잔변감이, 그러니까 또 가고 싶어 그런 잔변감이 있는 경우가 4번 중 1번, 그러니까 화장실에 4번 갔는데 그중에 1번 이상, 즉 이런 경우가 해당이 되면 이것 역시 이 변비다라고 저희들이 얘기를 합니다. 네, 다른 건 이해가 되는데 이게 좀 재밌네요. 대변의 양이 하루 35g 이하거나. 얼마야 이게? 이걸 어떻게 우리가 잴 수 있어요? 35g을? 네, 그렇죠. 단순히 35g 하면 뭐 어떻게 어느 정도인지를 사실 이해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 사실 이제 대변의 형태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겠죠. 약간 설사처럼 나올 수도 있고 굳은 변처럼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형태에 따라 다를 수도 있는데요. 제가 근데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소품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네. 이걸 보면 일반적으로 보통 하루에 보는 변의 양을 보게 되면요. 이 정도 양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네. 진짜 변은 아니고요. 놀랐어요. 상당히 굵은데 저거. 생각보다 많죠. 이 정도가 일반적으로 한 번에 보는 변의 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게 얼마나? 글쎄 아까 몇 g이라고 그랬지? 이제 35g 이하가 변비입니다. 그거보다 많은 것 같고. 그죠? 한 100g 되나? 100g? 아닌가요? 이게 지금 한 200g 정도 돼요. 네, 200g 정도가 평상시 일반적인 배변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보는 변의 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변비가 있는 분들이 보는 변의 양을 제가 비교를 좀 해드리면요. 이 정도입니다. 작다. 네, 35g은 이 정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적은 양을 보게 되는 거죠. 비교가 되네요. 이렇게 보니까 딱 비교가 되긴 하네요. 근데 이게 질환이라기보다는 저는 그냥 습관의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좀 간단하게 생각했었거든요. 변비에 대해서. 근데 생각할 부분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이 변비로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의학적 기준이 되는 변비의 증상을 좀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한번 화면 함께 보시고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자, 화장실에 4번 갔어요. 화장실에 4번 갔는데 4번 중에 1번 다음과 같은 일이 저한테 생긴 겁니다. 누군가한테 생겼습니다. 첫 번째, 힘을 얼굴이 시뻘개질 정도로 과도하게 주고 있다. 그리고 변에 항문을 지나갈 때 그 느낌이 굉장히 돌처럼 단단한 느낌이 있다. 그리고 일을 끝나고 나서도 배변감이 좀 남아있어 또 하고 싶어. 그래서 좀 이렇게 개운한 느낌이 없다. 그리고 변이 나올 때 항문에 뭔가 막힌 듯한 폐쇄감이 좀 든다. 그리고 배변을 위해 손가락을 이용해서 항문 주변이라든지 아니면 변을 좀 긁을 수밖에 없는 일이 생긴다. 이런 일들이 최근 6개월 사이에 화장실에 갈 때마다 2번 이상 생겼다면 그런 것들이 2개 이상 생겼다면 1번 정도 의심을 하고 의학적으로 변비다라고 저희들이 정의를 합니다. 아니 우리가 일반적으로 변비 그러면 그냥 똥 잘 못 싸는 거 이렇게 생각만 했는데 저렇게 진단을 할 수 있는 디테일한 저런 상황이 있다는 걸 정말 처음 봤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변비 그러면 진짜 그냥 화장실 가서
그냥 드라마 하나 끝날 때까지 안 나오는 거 그냥 너무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우리가 이제 변비를 진단할 때요, 화장실에 이제 체류하고 있는 시간, 변기 위에 앉아 있는 시간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사실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게 내가 딱 들어가서 변이가 있고 앉았을 때 얼마만큼 있다가 대변이 나왔느냐 이거거든요. 네. 한번 다들 곰곰이 잘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내가 화장실 딱 앉아서 이 배변하기까지의 이 시간 이게 어때? 한 몇 분 걸렸는지. 머무르는 시간 말고. 머무르는 시간 말고요. 앉아서는 마려울 때 가니까 바로 나오는 거. 시간이 제일 필요가 없을 정도로. 갑자기 그렇게 시간까지 재라고 하니까 참 당황스럽긴 한데 적긴 적었어요. 박사님 적으셨는데 한 몇 분이나 걸리시나요? 저 노래 한 곡. 3분 정도. 노래 한 곡 딱 틀면은 시작부터 딱 끝나요. 그렇게 끝나요? 네. 나는 하여간 가서 1분 안에 하긴 하는데 네. 앉아있긴 좀 오래 앉아. 오래 앉아 있고요. 네. 저는 오래 앉아 있지 않습니다. 딱 하고 바로 나오나요? 네. 네, 여기서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이제 앉아 있는 시간 이거 많이 말씀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가자마자 막 힘줘서 빼내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치액이 생길 수가 있고요. 자꾸 빼내다 보니까 억지로 그러다가 찢어져 갖고 치열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시간에 구애받지 마시고요. 사실 앉아가지고 빨리 배변을 봤으면 그걸로 끝난 거고 장혜인 아나운서님처럼 빨리 나온다 그러면 다행이지만 우리 국장님처럼 이재용 국장님처럼 좀 앉아 있어도 사실 뭐 크게 문제되진 않으니까 너무 그 시간에 대해서 구애받지 마시고 힘줘서 억지로 빼내려고 하는 게 제일 나쁘다라는 걸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으로 대변을 너무 참는 것 또한 좋지 않습니다. 참다 보면 그게 이제 수분이 다 날아가게 되면서 점점 대변이 굳어요. 그렇게 되면 결국엔 손가락을 이용해서 파내야 된다거나 나중엔 내시경을 이용해 갖고 파내야 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주의해 주시고 대변이 체내에 너무 오래 머무르다 보면 유독가스가 많이 나오면서 여자들은 피부도 안 좋아지고요. 면역력 떨어지면서 각종 질환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직장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저 실감하실 거예요. 그 공간이 나만의 공간이에요. 맞아. 거기 들어가서 좀 더 있다가 나가요. 그 한 칸이. 그리고 예전에 이제 저희는 종이 신문을 봤잖아요. 신문 하나 딱 들고 들어가요. 그래서 그 일이 끝났어도 신문 이렇게 사회면하고 쭉 한번 볼 때까지 그래서 안 나와요. 옛날 얘기다. 네. 이게 종이 신문이 있을 때는 그게 또 화장실 안에서 보는 맛이 있었거든요. 네. 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죠. 건강 구독에 섬선한 변비와 관련된 구독 영상을 보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독 영상 업로드해 주시죠. 변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였나요? 화장실을 못 가서 사망에 이르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된 사연인지 좀 하나하나 짚어볼까요? 네, 하나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건은 변비 때문에 사망에 이른 10대 소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영국의 10대 소녀였는데요. 이 소녀는요, 8주간, 그러니까 몇 달이에요? 2달. 8주간 잡은 거예요? 1344시간 동안 화장실 가서 변 보는 걸 실패했습니다. 아이고. 자, 그러고 나서 사망을 했는데 부검 결과 꽉 찬 대장은 비대해져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비대해진 대장은 흉부의 장기들을 압박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심장마비로 사망하게 됐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대변을 참을 수밖에 없었던 무슨 사정이 있었나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될 때까지 이렇게. 그렇죠. 근데 저도 잘 몰랐는데 옛날에 이제 애를 키울 때 이 아들 친구 여자애가 갑자기 잘 놀다가 우는 거예요. 우는 이유를 몰랐어요. 화장실 가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울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 변비에 시달리는 이 여성분들 같은 경우, 소녀 같은 경우 화장실 공포증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두려운 게 바로 화장실 가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당시 소녀의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이제 그 병리학자 제프리 박사가 소녀의 증상을 이렇게 쭉 봤더니 대변을 오래 참을 때 나타나는 증상과 일치하고 그것 때문에
때문에 사망이 유도됐다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다른 이제 구독 영상에서는 사연이 하나 더 있었는데 그분은 90대시라고요. 네. 예, 이분은 이제 90대 할머니, 미국 할머니에 대한 얘기인데요. 거동이 불편해지면서 요양원으로 이제 가시게 됐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담즙, 피, 그리고 배설물을 토하면서 쓰러지신 거예요. 결국 병원에 이송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사망하시게 됐고요. 사망 원인은 독성에 의한 쇼크사로 판명이 됐습니다. 독성에 의한 쇼크사. 혹시 뭐 독성이 변비와 관련된 게 있을까요? 네, 관련이 있었습니다. 이 할머니의 경우에서도 변비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화장실을 가지 못했는데요. 자, 사망 몇 달 전부터 이 변비로 인한 장 폐색 증상이 나타나기도 했는데 장 폐색 증상은 장이 막혀서 결과적으로 음식물이나 소화에 그리고 변이 아래로 내려가지 못하는 증상을 얘기하게 됩니다. 이것들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아래로 내려가야 될 것들이 위로 올라오게 되면서 구토가 나게 되고요. 그것 때문에 쇼크가 오게 돼서 결국 돌아가신 것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야,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진짜 실제로 변비로 사망에까지 이른 네. 그런 사례를 봤고요. 자, 두 번째 구독 영상 업로드해 주시죠. 보는 거하고 네. 3일에 한 번 변을 보는 거하고 뭐가 낫냐 이런 거예요. 이게 뭐가 낫냐 뭐 이런 문제인데 이 내용과 관련된 사연이 있어서 저희가 사연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만성 변비로 고생 중인 60대 여성입니다. 나이가 드니 증상이 더 심해지는 것 같은데요. 요즘은 3일에 한 번 성공을 할까 말까입니다. 시원하다. 아, 역시 하루의 시작은 궤변이지. 당신은 또 실패한 거야. 벌써 며칠째야. 이런 얄미운 말을 쏟아내는 사람이 바로 제 남편입니다. 쾌변이 소원인 저와 달리 이 남편은 장활동이 어찌나 활발한지 눈 뜨자마자 별 노력 없이도 쾌변을 했다면서 큰 소리를 아주 뚱뚱 치네요. 아, 참. 힘 조절을 좀 잘 좀 해봐. 오래 앉아있는다고 이게 다 나오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나처럼 팍 힘을 주고 한 방에 빡 해야지. 아니 부부라 먹는 것도 비슷하고 생활 패턴도 비슷한데 극과 극인 저희 부부의 배변 습관 누가 더 문제인 걸까요? 이 두 부부 진짜 안 맞네. 일단 안 맞아. 네. 그런데 지금 보니까 3일에 한 번 보는 것도 좀 문제인 것 같지만 하루에 3번 보는 것도 좀 너무 과한 것 같아서 이거 둘 다 좀 보통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네. 3일에 한 번 이거 변비인 것 같고 근데 너무 자주 보는 것도 그런데 어쨌든 그 남편은 쾌변을 한다니까 그리고 네. 아주 뭐 기분 좋게 얘기를 하니까 네. 장운동이 아주 활발한 분이 아닌가 싶은데. 아니 이거는 뭐 저희가 탕수육 먹을 때 부먹이냐 찍먹이냐 하는 뭐 그런 문제도 아니고 1일 3변과 3일 1변 이거 서동 선생님 분석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그 논쟁을 좀 분석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이 배변 횟수와 양이요 변비와 굉장히 밀접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일단 변비 증상을 말씀드릴 때 뭐 사실 이제 횟수도 굉장히 중요하고 양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1일 3변하는 게 그러면 정상적인 배변 활동이냐라는 게 이제 궁금하실 텐데요. 일반적으로 1일에 한 3번 정도 보는 것까지는 정상적인 배변 활동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이상 보게 되면 조금 뭔가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죠. 보통 이제 이렇게 과다하게 배변 활동을 하는 것은 보통 뭐 설사가 있다든지 혹은 장염이 있다든지 또 요즘 근래 많이 있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나 이게 이제 자주 화장실을 간다는 거는 잔변감이 계속 있다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경우가 이제 치액 같은 이제 항문 질환이 있는 경우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일 3일까지 하는 거는 장운동이 활발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이상이 된다는 경우에는 한 번쯤은 이 대장 질환이나 이런 항문 질환이 없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루에 3번까지는 봐줄 수 있지만 그보다 넘어가면 관략근이나 직장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겠어요. 네. 그러면 3일에 한 번 배변 습관 이건 어떻습니까? 이건 약간 이제 변비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일단 3일에 한 번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앞에 붙는 게 있습니다. 잘 먹는데도 불구하고 3일에 한 번이다. 이러면은 변비가 있구나 좀 의심을 해봐야 되고 아까 이게 김대원 원장님께서 변비 증상 체크리스트 한번 보여주셨잖아요. 지금 다시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이런 증상들이 3일에 한 번 이런 증상들이 있으면서 내가 잘 먹는데도 불구하고 3일에 한 번 화장실을 가고 6개월 전부터 최근 3개월까지 증상이 2가지 이상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으면 나한테 이제 변비가 생겼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진료를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화장실을 자주 가지 못할 때 변비의 증상이 약간 있을 때 사실 단순히 변을 못 보는 그 문제뿐만 아니라 배에 그 부글부글한 그 가스가 찬다 그러죠. 그 경험 다 한 번쯤은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떻게 해결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네, 그렇죠. 사실 이제 변비가 딱 생각하면 굉장히 간단한 질환처럼 느껴지는데요. 그렇지 않은 게 근데 변비도 종류가 다양합니다. 만약 내가 변비인 것 같다라고 했을 때 보통 어떻게 대처를 하시죠? 그냥 저 식이섬유 또 네. 요구르트라든지 좀 마시죠. 네. 또 유산균을 좀 더 먹든지 뭐 물 이런 마시기도 해요. 그냥 많이 이렇게. 네, 많은 분들이 사실 변비가 생겼다라고 하면 변비 개선에 좋다는 음식을 먹거나 혹은 건강기능식품들을 사실 무조건 챙겨 먹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변비에도 이런 종류가 있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변비인지 해당을 조금 하는지를 조금 파악을 하고 그에 맞는 해결법을 찾는 게 중요한데요. 제가 키워드로 정리해서 변비 종류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키워드로 알아보는 변비의 종류. 그 첫 번째는요. 토끼? 토끼. 아, 토끼. 아, 토끼똥. 아, 뭔지 알겠네요. 뭔지 알았습니다. 흔히 우리가 이제 토끼똥 아니면 뭐 염소똥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동글동글 알갱이가 조금씩 나오는 거 싸도 별로 싼 것 같지 않은 이런 대변을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경련성 변비에서 흔히 나타나는 증상인데요. 경련성 변비는 뭐냐 하면 말 그대로 대장이 일정한 리듬으로 운동을 해줘야 되는데 어떤 이유에 의해서 경련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이럴 때 대변이 조각조각 나게 되면서 이런 대변을 보게 되는 거죠. 이럴 때 그러면은 보통 식이섬유 같은 거 먹으면 개선이 됩니까? 네, 경련성 변비에 있어서는요 식이섬유가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식이섬유가 두려워서 대장을 또 한번 놀라게 하는 거예요. 경련을 더 일으키게 되니까 좀 피하시는 게 좋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식이섬유 생각해서 채소를 먹더라도 이럴 때는 샐러드처럼 생으로 먹는 것보다는 샤브샤브처럼 한번 익혀서 먹는 게 도움이 되고요. 유산균 챙겨 먹는 것도 너무 도움되는데 내가 경련성 변비 진단을 받았으면요 제일 좋은 거는 아침에 눈 뜨자마자 미온수 따뜻한 물 한 잔 드시는 게 크게 도움이 됩니다. 네, 잘 기억해둬야겠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키워드로 살펴보는 변비의 종류. 그 두 번째는요. 뭔가 배가 아파 보이는, 그죠? 복통을 느끼는 변비 이렇게 되는 건가 봐요. 네, 그렇죠. 이 변비에 걸렸을 때 사실 유독 복부 팽만감이나 압박감을 느낄 때가 있죠. 사실 이 경우에는 이완성 변비를 의심해 볼 수 있는데요. 이 이완성 변비라는 게 직장의 연동 운동, 그러니까 직장의 운동이 조금 운동성이 약해졌을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배변 주기가 불규칙하고요. 한 번에 또 많은 양의 변을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초기에는 증세가 없지만 심해지면 복부 팽만감이나 압박감이 느껴지고 또 배 아래쪽에 약간 딱딱한 느낌이 만져질 때도 있습니다. 주로 이 노인이나 임산부에게 많이 발생하게 되죠. 아니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변비 그러면은 식이섬유라고 알고 있는데 아까 경련성은 식이섬유가 좋지 않다고 했거든요. 이완성은 그럼 식이섬유가 좋은 건가요? 네, 이완성은 식이섬유가 도움이 되고요. 식이섬유도 식이섬유지만 땅콩 같은 견과류가 엄청 좋습니다. 역시나 물을 많이 드셔주는 게 좋고 이완성 변비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시간을 정해서 내가 대변이 마렵지 않더라도 일정한 시간은 무조건 변기 위에 앉아가지고 올바른 배변 습관을 길러주시는 게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변비라고 무조건 식이섬유를 먹으면 되지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상에 따라서 다른 처방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였고요. 다음 구독 영상 보겠습니다. 저게 해변을 부르는 자세? 자유여신상? 네. 로데. 저 자세 나오죠. 피에타? 노댕이 생각하는 사람처럼 저렇게 되기도 하는데 자세 문제인가 봐. 그러니까요. 변비 탈출에 좋은 자세를 골라라 이런 것 같아요. 아니 그런데 저기 딴 건 모르게 자유의 여신상 이거는 참을 때 하는 자세 아닌가요? 이렇게 나올 때 그거 아니지. 벽 잡고 하죠. 그치.
그런 건가? 이렇게 봐서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네. 아무래도 뭔가 이렇게 앉아 있을 때 앞으로 이제 숙이게 되는 자세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생각하는 사람과 연관이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어떨까요? 네, 맞습니다.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 굉장히 유명한 동상이죠. 화장실에서 저 자세가 제일 좋다. 단도직입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저 자세가 배변 활동에 꽤 도움이 됩니다. 로댕이 생각하는 저렇게 앞으로 약간 기울어진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일단은 허리가 살짝 숙여져 있죠. 그리고 허리를 숙이면서 복압을 살짝 올려주고 대변 배출에 도움이 되는 자세인데요. 심지어 저게 미국의 대장외과 연구팀에서 엑스레이까지 촬영해가면서 연구를 좀 했습니다. 엑스레이까지. 그렇습니다. 대변이 힘든 환자들을 대상으로 저 자세대로 화장실에 한번 가봐라 라고 얘기를 한 건데요. 기가 막힌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아니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도대체? 이 해부학적으로요. 우리 그 직장에서 항문으로 이어지는 이 경로가 이 치골 직상근, 이 치골 직장근이라고 하는 일종의 밴드 같은 그 밴드로 이렇게 대장, 직장, 항문으로 이어진 이 부분이 이렇게 묶여 있거든요. 이 치골 직장근이 일종의 대변이, 그러니까 변이 못 나오도록 막아주는 존재인데 저 허리를 살짝 숙여주는 각도가 치골 직장근을 이완시켜주는 각도라는 거죠. 그리고 다리도 살짝 올려있죠. 무릎도 살짝 올려있기 때문에 대변이 쉽게 빠져나가는 해부학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세다. 실제로 연구에 참여한 22명 중 11명이 저 자세로 변을 봤더니 훨씬 더 편했다, 완전한 배출이 가능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네, 흥미로운 영상이네요. 이렇게 보고 나니까 뭔가 확실히 좀 느껴지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 이 자세를 취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어서 다음 구독 영상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손가락으로 손가락? 무슨 자세야 저거 지금? 또 자세. 저는 그러니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검지에 힘을 주면? 이게 뭐예요 이게? 아니 이거 다들 인터넷에 한참 핫했었는데 그런 거 모르나요? 네. 아니 뭐 1분밖에 안 걸리는 분들이 저게 뭐 모르죠 저희는. 아, 너무 충격적인 영상이에요. 왜 이게 돼? 이렇게. 저는 저게 관련 이제 영상들을 저 질환들을 보다 보니까 항상 매일 대변과 관련된 모든 얘기는 제가 다 찾아서 보거든요. 저는 저 얘기도 봤는데 뭐였냐면 저희 훈련소에서 쾌변한 법입니다. 저 인터넷에 한참 많이 나왔었는데 그 어떤 거냐면 사실 우리 훈련소에 들어가게 되면 신병들 대변 못 봅니다. 맞아. 분위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이제 변비에 걸리게 되는데 다들 그걸로 고생하는데 유독 한 훈련병은 나는 쾌변이다. 나는 여기서도 문제없이 대변 본다.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관이 너 나와봐라. 그럼 너의 쾌변 비법을 얘기해라. 했더니 그 친구가 얘기한 게 아까 나온 것처럼 대변 볼 때 양 옆에 이 검지를 이렇게 이 검지를 이용해서 양 옆에 벽을 이렇게 쭉 밀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쾌변 볼 수 있다. 다들 웃었죠 처음에. 근데 이후로 뭐 4번 훈련병, 6번 자꾸 간증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했더니 진짜 나 잘 보게 된다. 그러면서 이제 교관 훈련 대장한테 칭찬까지 받았었다라는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네. 그거 희한하네. 희한하네. 이게 된단 말이에요? 아니 이게 저는 처음 들어서 근데 이게 정말 궁금한 게 의학적으로도 이거 맞는 말인가요? 사실 이 얘기에 보면 이게 뭐 동의보감에도 나오고 자기 집에 뭐 비법이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사실 동의보감에 이런 내용은 전혀 있지는 않고요. 근데 한의학적 이론은 여기에 담겨져 있긴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제 한의사로서 한번 좀 썰을 풀어보자면 이 검지로 흐르는 경락이 바로 수양명 대장경이라고 그래서 대장을 주관하는 경락이 이 검지를 흘러요. 그러니까 대장경을 자극을 해주게 되는 거잖아요. 양옆에 대장경을 자극을 하니까 대장의 운동성이 좀 활발해지면서 대변이 잘 나오게 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사실 한의사들은 이거 보면서 되게 재밌었던 게 우리가 변비가 있는 환자들 오셨을 때 치료해주는 혈자리가 이 검지에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 대표적인 혈자리 2개를 지금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리 상향혈이라고 그래서 우리 검지 손가락 손톱 있죠? 손톱 뿌리. 바깥쪽입니다. 엄지손가락 쪽으로 퍼지는 요 자리가 상향혈이에요. 여기 한번 살짝 눌러볼까요? 여기 눌렀을 때 어떤가요? 좀 유독 아픈 사람들. 네. 그렇게 아프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주 아프죠. 역시 1분 만에 다들 해결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를 눌렀을 때 진짜 까무러치게 손도 못 대게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대변이 막혀서 그러니까 변비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이 상향혈은요 스트레스를 조절해주는 혈입니다. 여기를 눌러서 아프다? 그럼 화가 많이 쌓여 있는 상태,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 있는 상태니까 이런 분들 여기 꾹꾹 눌러서 안 아프게 좀 풀어주시는 게 많이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으로 하나 또 있는데요. 이간혈이라고 그래서 요 쭉 손가락 따라서 여기 마디가 있습니다. 요 마디 앞쪽 뼈 밑으로 이간혈이라고 있는데 이 이간혈 역시도 대변, 쾌변 보게 해주는데 많이 도움이 되는 혈자리거든요. 이 이간혈을 많이 눌러주게 되면 도움이 되는 이유가 아까 전에 대변이 장 속에 많이 머무르게 되면 이 수분을 모두 뺏기면서 딱딱해지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장 조혈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대장 조혈, 이 이간혈이 대장혈에 있어서 물을 관장하는 혈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눌러주게 되면 소화기계에 있는 열이 좀 꺼지게 되면서 그런 열이 좀 덜하게 되니까 수분을 덜 뺏기고 좀 대변이 말랑말랑해지면서 대변 잘 나오게끔 배출 유도를 해주게 되는 것이죠. 아니, 저는 방금 여기 혈 만지는데 순간적으로 좀 이게 진짜인데 하는 게 뭐냐면 딱 만지는데 갑자기 여기서 그 소리가 나는 거예요. 오, 반응이 빠르네. 야, 이거 앞으로 이제 검지 이렇게 하면은 이제 변비 탈출인가 이제? 근데 또 방법을 말씀드렸다고 해서 사실 이렇게만 할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이게 꼭 변비 탈출에 있어서 모든 것은 절대 아니거든요. 일부분 도움은 될 수는 있겠지만 이것만으로 변비가 해결되는 건 아니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나 먹는 것도 잘 드셔주셔야 되고요. 너무 안 나온다 싶으면 꼭 병원에 나와서 진료를 받는 것도 좋고 사실 생각해보세요. 꼭 이렇게 누를 필요 없잖아요. 이렇게 눌러도 이렇게 되는구나. 굳이 아니 집에 화장실에 양옆에 벽이 없잖아요. 이럴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자극을 해주는 것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용 화장실에 가서는 이렇게 하고 집에서는 이렇게 하요. 아니 또 집에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또 자기야 그렇게 누르는 거 아니야? 자, 근데 각자들의 방법이 있어요. 네, 나름의 방법이 있죠. 각자의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뭐 운동을 꾸준히 하는 분 치고 변비로 고생하는 분을 못 봤거든요. 그런 걸 보면 꾸준히 운동하는 게 뭔가 이런 원활한 장 활동에 도움을 주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사실 이제 변비나 소화불량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이 대장을 직접적으로 물리적 자극을 주는 건데요. 그 좋은 방법 중 하나가 그 운동입니다. 네. 가장 가볍게 할 수 있는 게 가볍게 뜀뛰기나 우리 줄넘기 있잖아요. 줄넘기나 가볍게 러닝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근데 뭐 오늘은 운동 효과 100%, 변비 탈출할 수 있는 비법을 조금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달리기는 아니고요. 네. 간단한 스트레칭 방법입니다. 그 MC님 모시고 앞에서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두 분은 아까 다 1분밖에 안 걸리는 분들이라서 운동을 하셔도 효과가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배워두면 또 네. 그렇죠. 나중에 언젠가 변비가 좋습니다.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네. 자, 한번 배워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오늘 알려드린 방법은요, 변비가 있으신 분들, 이제 MC님들은 사실 변비가 없으시니까 크게 뭐 고민거리가 없으시겠지만 변비가 있으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힘들기 때문에 변비가 있으신 분들이 간단하게 해서 효과가 굉장히 큰 스트레칭 방법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간단히 할 수 있는 스트레칭 방법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우리가 뱃속에 저희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변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대장을 좀 자극을 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대장을 자극을 손으로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뱃속의 공간들을 좀 쥐어 짜주는 스트레칭을 통해서 자극을 해주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해볼까요? 앉아볼까요? 네, 먼저 첫 번째 방법은 앉아서 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신발을 좀 벗고 앉아보겠습니다. 가부좌 자세가 된다고 하면 가부좌 자세로 들어서 해주시고요. 좀 그게 좀 어렵다고 하면 이제 양반 자세로 가볍게 당겨주실 거고요. 네. 근데 사실 이 자세만 이제 있는 상태라고 해도 좀 전에 김대환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세가 약간 우리가 소장이나 대장 이 거리가 좁아지기 때문에 좀 호흡만 잘해 주셔도 좀 이제 약간 신호가 오실 수도 있는데요. 이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허리를 편 상태에서 오른쪽 손을 왼쪽 무릎에 둘 거예요. 무릎에 두고 이 왼손을 등 뒤까지 쭉 뻗어서 최대한 허리를 틀어주는데 뚝 소리가 나는데 머리에서. 그렇죠. 호흡을 쭉 내뱉으면서 할 거예요. 내뱉으면서 쭉 틀어주십니다. 이렇게 되면 횡격막이 쭉 내려오면서 장까지 압박을 해주고 옆구리가 이제 스트레칭이 되면서 복부
공간을 좀 공기를 좀 쥐어짜는 효과가 있죠. 네. 네, 쉬었다가 요가 자세 반대쪽. 같네요. 네. 네. 왼손을 오른 무릎에 대고 쭉 뒤로 오, 시원하죠. 시원해요. 네, 이게 굉장히 시원합니다. 허리 스트레칭도 되는 거 같고. 네, 그렇죠. 호흡을 크게 신경 써서 하는 게 되게 네, 중요하겠습니다. 그렇죠. 호흡을 쭉 깊게 내쉬면서 쭉 틀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최대한 복부 안에 있는 공간을 쭉 쥐어짠다고 생각하시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두 번째 동작을 좀 소개해드리면요. 옆으로 한번 앉아볼까요? 옆으로. 네, 옆으로 앉은 상태에서 오른 무릎을 세울 겁니다. 오른쪽 무릎을 세운 상태에서 교차로 반대쪽으로 조금 건너갈게요. 건너는 상태에서 또 똑같이 허리랑 복부 안쪽을 쥐어짜기 위해서 왼쪽 손을 오른쪽 무릎에 쭉 기댄 팔꿈치를 대고요. 네, 팔꿈치를 대고 기댄 상태에서 와. 쭉 틀어줄 겁니다. 아. 이거 시원해요. 네, 이렇게 해주면 골반도 시원해지고 와. 복부 허리가 쭉 펴지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아, 빨래 짜듯이 내 몸을 쥐어짜는 맞습니다. 네, 복부 안에 쥐어짜는 거죠. 쭉 호흡을 내쉬면서 최대한 이러면서 자극을 주는 거죠. 네, 자극을 주는 거. 너희들이 움직여야 해 이런 것을. 한쪽만 네. 하면 안 되니까 반대쪽도 해볼까요? 그리고 반대쪽도 돌아서. 네. 네. 반대쪽도 쭉 한번 해볼게요. 아니 이건 변비가 없으셔도 하면 할 때는 이제 근데 뚜둑 네, 너무 다들 지금 시원할 것 뚜둑 같아요. 소리가 납니다. 지금. 아침에 아마 몸이 좀 덜 풀려서 그러네. 아우, 이게 집에서 편하게 앉아서 할 수 있어서 네. 집에서 따라하시기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화장실들 못 가셨죠? 아마 이거 끝나시면 다들 화장실 가실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 저 뒤에서 따라하는데 지금 장이 좀 부담돼요 지금. 야. 네, 일단 제가 이제 변비 해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복부, 이제 대장을 물리적으로 자극을 주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복부 안쪽에 압력을 이용해서 우리 몸을 스트레칭 해주면서 이렇게 변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틈틈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시원하니까 집에서 그냥 TV 보시면서 편안하게 하셔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몸을 쥐어짜준다. 네. 그렇죠? 이게 알겠습니다. 포인트죠. 네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선생님. 아. 요거는 제가 집에 가서도 좀 해봐야겠네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찌뿌둥 할 때 스트레칭 할 때도 좋은 거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배를 이게 빨래처럼 짠다는 느낌을 갖고 해야 되겠네요. 네. 네.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지금 변비가 없는 상태이신 것 같은데 본인들만의 사실은 노하우가 있거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신문 하나 가지고 들어가면 잘 되는 거예요. 그 예전에 학교 다닐 때는 국사책 같은 거 암기. 그래서 저는 조금 머무는 시간이 좀 있어요. 네. 어떠세요? 어떤 노하우가 있을까요? 사실 변비가 없던 분들이 하루 정도만 화장실을 못 가도 굉장히 불편감을 느끼잖아요. 저도 최근에 이제 다이어트 하면서 변비 때문에 좀 고생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일 좋은 게 일단은 물을 좀 많이 수분 섭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안 그래도 땀도 많이 흘리고 이제 뭐 체외로 이게 수분이 많이 빠져나가는 시기잖아요. 이 시기에 수분 섭취를 좀 잘 해주시는 게 변비 예방하시는데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저는 그리고 자세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발판을 놓고 화장실에서 일을 보는 그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핸드폰은 두고 가셨으면. 맞아. 그럼 길어져, 시간이. 핸드폰이 좀 문제긴 문제예요. 저는 이제 변비 환자분들을 위해서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자꾸 아까 말씀드렸던 시간에 대해서 너무 구애를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꼭 빨리 싸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천천히 싼다고 해서 문제 있는 거 절대 아니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아까 사연 속에 나왔었는데 하루 3번 간다고 해서 내 장이 건강한 거 아니거든요. 오히려 치액이 있어서 3번 가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장 안에 대변이 꽉 차 있나 안쪽에 뭐 용종이나 치액 같은 덩어리가 있나 사실 압력으로 느끼긴 똑같아요. 그러니까 대변이 나와도 마치 대변이 다 안 싼 것처럼 이런 후중감이 있을 수 있는데 내가 하루 3번 가는 분도 꼭 나와서 한 번은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변비 탈출을 위해서는 하여튼 많이 먹어야 된다라는 거 이거 좀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변비 그러면 식이섬유를 얘기를 하는데 아까 이완성 변비, 경련성 변비에서 식이섬유는 맞는 경우도 있고 안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 변비가 이완성인지 경련성인지 상관없이 두 경우 다 도움이 되는 거는 유산균인데요. 이때 유산균 드실 때 분말된 게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호상이라 그러죠. 마시는 거. 그런 형태의 유산균을 드시는 게 변비를 조금 더 완화시키고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오늘부터 하나
한 병씩 시작해보는 것도 좋은 버릇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금요일 건강 정보는 건강 구독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이제 함께 할 건데요. 저희가 구독 영상 재밌는 거 많이 띄워드리고 건강 정보 드릴 거죠. 네. 예, 그러면 더 가장 많은 건강 정보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거 해야죠. 오늘의 구독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네, 사랑입니다. 고맙습니다. 텔레비전에 눌러? 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태풍이 지나간다고는 하지만 그 흔적이 있거든요. 그럼요. 안전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네, 여전히 많은 양의 비도 내리고 있고 또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주말 안전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그리고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